네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필기 시험까지는 총 4번 해봤고요. 그 다음에 기간으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.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첫 시험 보기까지는 1년이 걸렸어요. 그리고 실기는 운 좋게 한 번에 합격해서 그 시험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까지 총 2년 6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. 근데 시험 공부하기 전에 저의 전략은 뭐였냐면 그 주변에 웬만하면 티 내지 말자. 어, 그리고 그 가량비의 오척기 전략, 즉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익숙해지자. 네,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거든요.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이제 그 주말에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교회 가서 그 아침부터 좀 오후 늦게까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일요일날 시간을 빼기가 힘들었고요.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은 김천에서 광명까지 이제 장거리 출퇴근을 매일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근하고 곧바로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고요. 그리고 제가 그 아이가 3명이에요.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막내가 그 저기 임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뭘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또 출산을 했고요. 그래서 그런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삶과 그 다음에 가정 형평상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뭐 하루 종일 한다거나 주말에는 이제 가족과 빠이빠이 하고 공부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제가 또 그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이 내가 공부한다고 다 버려버리면 그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, 아이들과 또 저기 보냈던 시간들, 가족들과 보낸 시간들이 다 없잖아요. 그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저녁에 1시간씩 공부하자. 예,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대부분 이제 35 이상, 그 다음에 뭐 40대 초반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랑 사정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다 비슷하신 분들일 것 같아서 가능하면 가정에 그 저는 피해라고 이야기할게요. 피해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의 또 중요한 삶들이 있을 거예요. 삶 건드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. 네, 물론 이제 저가 이제 그 또 운동을 좋아해서 검도나 이런 것들 취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조정을 했어요. 조정을 했는데 제가 정말 하기 싫었던 그런 이제 조정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. 그 부분은 제 삶의 가치관 지키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차근차근히 준비해 갈 수 있는 네,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그 비교량 쪽 설계나 또 그런 경영을 가지신 분들 또 시험 자체에 일정 기간 동안에 완전히 올인하기 조금 힘드신 분들 네.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시험에 포커싱 맞추고 싶으신 분들 네.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좀 적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한번 좀 주권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 그 하기 전에 반드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. 네. 저는 그 1년에 하루에 1시간씩 그다음 이틀 동안에 한 문제씩을 푼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. 네. 그 구주기술사 시험을 보면 1교시에는 총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어야 되고요. 10연짜리 10문제를 풀어야 되고 2, 3, 4교시는 총 25점짜리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각각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이제 이틀에 한 문제는 그 25점짜리 기준입니다. 주로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이틀에 한 문제씩 풀었고요. 그러면 일주일이면 한 두 문제 내지 혹시 세 문제 많으면
네, 그리고 그 용어 문제, 이제 10점짜리 문제는 이제 일주일에 그것도 한 두 개, 세 개, 혹은 세 개 정도. 그러면 일주일에 큰 거 두 문제, 작은 거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남으면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계속 반복합니다. 네, 그것만 계속 반복.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, 4주 동안 하면 약 그 큰 문제는 8개, 작은 문제는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계속 또 한 달 반복.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반복. 그 다음 달도 반복.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문제가 쌓였다 싶으면 그 쌓인 문제를 한번 리뷰. 또 앞에서부터 첫 리뷰. 해서 그런 문제 데이터베이스 코어링을 만들어 갔어요. 그렇게 해서 문제 수로 따지면 큰 문제 그 과목에 상관없이 총 한 30개 정도. 그 다음에 작은 문제 한 100문제 정도. 딱 만들어진 데까지 한 1년 걸리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나서 일단 시험 보러 갔어요. 그렇게 시험 보러 가니까 의외로 풀 수 있는 게 꽤 많아요. 그리고 나서 그 30개 100문제만 물론 이제 여기서 30문제 100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다 기출문제야 됩니다. 기출문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보러 가면 그것만 열심히 반복하면 분명히 50점 이상 나와요. 네. 50점 이상 나온 이후로부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험 볼 때 또 3개월인 시간이 있잖아요. 그 시간 동안에 또 똑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조금씩 늘려가서 시험을 봅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혀요. 그 한계가 뭐냐? 보통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자기가 잘하는 거 위주거든요.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역학, 그 다음에 동역학,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강구조나 최근 콘크리트 설계 문제, 예, 여기에 포커스 줬고 PSC, 예, 저는 앞에 몇 개 빼고는 다 제꼈어요. 예, 그리고 또 교량공학, 교량공학에서 그 논술 문제 말고는 나머지는 다 제꼈거든요. 예,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그 그 그 법규 관련 문제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도 뭐 도로교 뭐 설계 기준 뭐 어느 뭐 시행령 몇 행 몇 하다 막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너무나 안 익숙해서 그런 부분은 또 다 제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수 자체가 많지가 않았던 게 문제예요. 예를 들면 1교시 13문제 중에서 한 3문제를 제껴요. 그런 것들 딱 빼고. 그럼 10문제밖에 제가 풀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그런데 한두 문제는 또 몰라. 그러면 총 8문제 풀고 나면 꼭, 근데 그게 또 8문제가 100점 맞냐? 절대 안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문제를 풀리 자신감 있게 써야 되는데, 그러려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수가 좀 많아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법규라든지 마지막에 살붙이기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, 웬걸. 전혀 시험 문제가 유형으로 바뀌어서 다 교량 실무, 그 다음에 가시다 이런 실무 용어로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점수가 한 10점 이상 푹 떨어졌어요. 그래서 실망을 굉장히 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험을 볼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 한번 보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자라는 심정으로 시험 보러 갔어요. 그런데 그때 시험을 마지막에 할 거 했거든요. 문제가 완전 유형이 바뀌었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코어링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는 그렇게 전략으로 접근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시험을 꼭 1년에 3번을 봐서 그 분명히 자기가 데이터베이스 만들었는 그 문제 유형에 맞는 그런 회차 수가 반드시 와요. 반드시 한 번은 꼭 오거든요. 많으면 1년에 2번, 아니면 1년에 한 번,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옵니다. 그때 여러분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. 하는 거지.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 싹 다 보고 전 과목 전부 다 보고 문제 있는 거 다 풀고 가가지고 노트 다 만들고 가서 시험 보겠다? 네, 그러면 5년 걸립니다. 진짜로. 매일 도서관 가야 되고요. 그리고 그
가족들한테 원망도 듣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커가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나 시험 보고 나서 합격을 했어. 그러면 또 완전 인생이 변하냐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 시험은 시험에 맞게끔 딱 포커싱을 두어서 반복, 또 반복, 또 반복 익숙해져서 내가 공부한 거에 시험 문제가 딱 걸릴 때 그때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비교적 적은 양의 공부량을 가지고 오히려 딥하게 상세하게 해서 오히려 자기 실력도 쌓고 그 다음에 시험도 좀 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, 예, 저는 생각을 합니다.